얼른 갔다 오세요. 갔다 올까요? 자, 오늘 한곡부터 한곡 그리고 낙과 그 문학 작품을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봤겠지? 요즘 코로나 양성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주변에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몸 약한 사람들 있죠? 아닌가? 여기 다 건강한가? 다들 건강해 보이긴 하네요. 좋은 의미인가? 그럼요. 아니, 잠깐, 좋은 의미지. 건강이요, 건강이요. 건강. 좋은 의미입니다. 스로리 뭐까지 들어가. 야, 너무 조금 남았어. 자. 괜찮아. 지금 한 반에 한 명씩들은 다 양성이 나오고 있나? 애들이? 두세 명 정도. 두세 명 한 반에? 와. 근데 또 이제 일주일 있다가 다 오니까. 그치. 애들 중에 근데 많이 아프다는 애들도 좀 있어?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지? 별로 특히 어릴수록 그렇게 아픈 거를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냥 몸만 아프대요. 피나는 진짜? 피나는 사람도 있어? 유치는 막. 준이도 피나더라고. 자, 참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시초. 자, 시인이 백석이에요, 백석. 여러분들 백석 기억하죠? 네. 이거 아니죠? 전에 줬던 거. 지난번 프린트. 오늘 받은 것도 할 거고요. 자, 제목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이제 백석 하면은 어떤 걸 떠올리죠? 백석이라고 했을 때 유이민의 심정. 그러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어떤 유랑민이 됐던 우리 민족들의 정서를 백석 시인이 굉장히 잘 표현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제목을 보면은 산곡이라고 됐어. 산곡이라고 하는 건 곡이 골짜기 곡자거든요. 산골짜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공간적 이미지잖아요. 이 공간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함주 10초라고 돼가지고 옆에 숫자가 하나 달려 이러는데 이 함주라고 하는 건 그냥 지명입니다. 지명. 그리고 이제 시초라고 하는 거는 그 시를 모았다, 시를 이렇게 쓰면서 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를 쓴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게 위에 뭐 이렇게 번호가 달렸다라고 하는 건 이게 연작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산골짜기라고 하면은 우리 일상이라든가 세속과는 좀 거리가 딱 봐도 멀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하고 뭔가 단절되어 있거나 동떨어져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갑담에 머루송이 까만이 있고, 자, 돌갑담이라는 게 돌담이에요. 근데 돌담인데 이렇게 이쁘게 막 다듬어서 올린 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양 그대로 그냥 쌓아서 올린 흔히 시골이라든가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혹은 자연 산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근데 거기에 이제 머루송이가 까맣게 있고 있대요. 그러니까 돌담이긴 하지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느껴지는데 머루가 그 산포도라고 하던 거다 보니까 좀 까매. 그래서 그 까맣게 이제 익어간다라고 표현했었을 때 그 까만이 밑줄해 주시고요. 뭐야? 시각적 이미지지.
자, 가만히 있고. 선생님 그런 말 색채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 나와요. 그럼요. 색채감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에다 그럼 아예 써주세요. 색채감이 느껴진다. 색채어가 까맣다라고 아예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루성이가 익어간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적 배경 또는 이제 이걸 계절적 배경이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냥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야. 공간적 배경은 제목에 나와 있고요. 이게 공간적 배경이야. 그리고 이게 머루가 익어간다라는 걸 통해서 시간적 배경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시간적 비용이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머루가 익어가는 거니까 가을 정도 무렵 그렇게 보면 되겠죠. 늦가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적 배경이 뒤에 가면 하나 단서가 또 나와요. 그것도 얘기해 줄게. 도시 사니까 잘 모르는군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자갈밭에 아주까리 알이 쏟아지는. 자, 이 아주까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피마자의 어떤 시 정도로 보면 되는데, 피마자도 그냥 풀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쏟아지는, 자, 이것도 뭐 아주까리가 쏟아지는 것도 시각적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머루성이가 가만히 있고 아주까리 알이 뭐뭐에 뭐가 있고 뭐뭐에 뭐가 쏟아지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1형을 딱 봤을 때, 자, 뭐뭐에 뭐가 뭐뭐하고 뭐뭐에 뭐가 뭐뭐하다. 그러니까 서술어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때?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가요? 거기 1연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 문장 성분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통사 구조라고 그러죠. 그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까리가 뭐예요? 아주까리 아까 말했지만 피마자라고 하는 풀의 일종인데 그거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풀이요? 그러니까 산에 나오는 그런 뭐풀 같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보면 되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그래서 이거 이미지를 말로 어쨌든 알록달록한 빛깔을 보면 돼요. 그 피마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풍하니 볕바른 골짜기다. 자, 잠풍이라고 했을 때 잠이 잠잠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잠한 바람을 느낀다. 그리고 볕바르다. 햇볕이 뭐 바르다. 뭐 그 얘기인데, 자, 그러한 골짜기다라고 표현을 했어. 자, 골짜기를 지금 얘기할 때, 자, 잠풍하니, 자, 여기서 뭐가 느껴져? 촉각적 이미지가 느껴지죠? 바람을 뭘로 느껴? 눈으로 볼 수 없죠? 촉각적 이미지로 보면 될 것 같아. 또 볕이 바르다. 햇볕이 따뜻하다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그것도 뭐야? 촉각적 이미지지. 볕이 바르다, 촉각적 이미지. 자, 그러한 골짜기다. 자, 그 골짝을 네모해 주시고요. 이게 제목에 나오는 거야. 산곡이죠. 화자가 있는 공간적인 시적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 겨울을 나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겨울을 난다. 이 골짜기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집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내가 오랫동안 살 건 아니지만 세속을 좀 떠나서 자연적 공간에서 한 달 뭐 조금 겨울 내내 좀 보내려고 한다. 요즘 그런 거 있죠.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본 사람 있나?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달 살면서 보통 그런 걸 왜 해? 뭔가 지쳤으니까 힐링하려고 일에서 잠깐 떠나가지고 그 직장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대. 일을 아예 다 그만둬. 그리고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자기가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거기서 지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서 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화자한테는
지향하는 곳이긴 한데 얘가 한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어쨌든 찾는 공간 의미로 볼 수 있겠고 뭘 힐링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집을 한 채 이제 구하려고 했대요. 자, 그래서 집이 몇 집 되지 않는 골짜기 안은, 그러니까 집이 몇 집 안 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시골 산골 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두 자, 터 아래 김장감이 퍼지고, 자, 텃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텃밭에 김장감이라고 하면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김장할 그런 어떤 재료가 되는 채소들이 그런 것들이 퍼진다. 그러니까 텃밭에 그런 것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김장할 때가 된 그런 채소들이 무성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원도 같은 데 가잖아? 강원도 가면은 그 배추 농사 이렇게 짓는 데들이 있어. 밭이죠, 밭. 그건 논이라고 안 하고 밭이라고 하죠. 그럼 배추들이 익은 그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나중에 그 강원도 태백 같은 데 한번 나중에 여행 한번 가보세요. 한적하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김장감이 퍼지고 라고 하는 것들도 뭘 할 수 있어? 계절감을 알 수 있죠. 아, 김장을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늦가을 정도. 가을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김장할 재료들이 이렇게 다 익었다는 거. 자, 그리고 텃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때요? 향토적인 느낌을 주죠. 자, 그래서 거기 텃밭 같은데 이게 향토적인 시어가 된다. 그것도 좀 체크해 놓고 고라니 마음이에요. 여기서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골짜기에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아주 큰 마을이 아닌 거죠. 그 골짜기에 가까운 그런 마을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 산 깊을 때 띄엄띄엄 집들이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뜰락이라는 게 뜰이죠, 뜰. 자, 뜰에는 잡곡, 낫가리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어때? 향토적이죠. 자, 이 낫가리가 쌓여 있어서 어느 세월에 비일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잡곡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할 일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 뭐 추수한 것들도 있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잠깐 떠나거나 빌만한 집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 여기서 사람들 계속 일하고 여기서 지낼 수밖에 없겠네. 여기도 빈집이 될 집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때? 점점 이제 집을 찾아서 빈집이 될 만한 걸 찾아갖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나는 자꾸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골짜기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세속과는 좀 더 이제 멀어지는 공간이 되겠죠. 자, 골짜기가 다한 산대 밑에, 자, 산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산꼭대기라고 해도 되겠고요. 자, 골짜기가 다한 그런 산골짜기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집이 한 채 있어서 너화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원도 쪽에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붕을 이제 나무판 같은 거 놓고 돌로 이렇게 위에 얹어놓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집에 남길동을 단 안주인이니까 이제 여자 주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남길동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그 한복의 끝동 알아요? 끝동? 소매에 이제 붙어있는 그런 옷소매 끝에 색깔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끝동이라고 하는데 남길동이라고 하면 남색 그런 끝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남길동을 단 안주인이는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돌아서 거리로 나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람 마당에는 꿀벌이 소문나는 동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드디어 얘가 지금 쉴만한 집을 만났네. 찾았습니다. 안주인은 오히려 겨울이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얘는 거리로 내려간대요. 안주인은. 자, 거리라는 걸 이걸 한번 그 내용을 해보고 이거는 안주인이 오히려 이제 이 산골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을 좀 그 세속 가까운 곳으로 가서 안주인 입장에서 이제 좀 쉴만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거리를 내려가니까 얘가 살았던 집이 얘한테는 이제 잠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 스토리가 있죠. 얘가 집을 구하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안주인이 이랬대 저랬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런 성격들 때문에 미리 좀 잡아놓을게. 이런 걸 서사적이라고 합니다. 서사가 뭐야? 이야기가 있잖아. 자,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래서 서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졸리면 안 돼요. 자, 일어나셔야 돼요. 자, 지윤이 끼워줘. 지윤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이 안주인은 오히려 거리로 내려가고 타자 나는 오히려 이 산골에서 지내려고 하고 하니까 나와 안주인하고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대비적인 시어로 보는 것도 대비적인 존재가 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네. 왜 데뷔된 점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지금 안주인은 거리로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요. 나는 거리에서 산골로 오기 때문에 대비가 된다. 그거겠죠. 공통점도 있죠. 둘 다 이제 여름에 가을까지는 일하고 겨울에 둘 다 쉬려고 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안주인에게는 골짜기가 산골이 일터인 거고 나한테는 그 산골이 쉼과 휴식의 공간, 쉼의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차이점이지.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해바른 마당에는 자, 해바른 마당 아까 똑같은 거죠. 볕바른이랑 해바른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뭐라고 쓰면 될까? 촉각적 이미지 써주세요. 자,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20나무통이 있었대요. 자, 그럼 꿀벌도 동그라미 해보죠. 꿀벌 배표. 꿀벌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지. 해바른 마당이 적극적이에요. 햇볕이 이제 햇볕 바르다, 햇볕 따뜻하다 되겠죠. 햇볕 따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꿀벌이 나랑 공통점이 뭐야? 얘네들도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는 꿀벌통 안에 들어가고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지? 꿀벌 겨울잠 잡니다, 여러분들. 겨울잠을 자면서 뭐 한다는 얘기야? 쉬는 얘기야. 근데 꿀벌이 어쨌든 20나무통에 들어가 있었대요. 자, 그 꿀벌한테는 통이 뭐가 되는 거야? 자, 통을 네모하면 되겠네. 이게 뭐야? 쉼의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그게 있었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낮 기울었다. 밑줄. 자, 낮이 기울었다. 낮이 기울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해가 기울었다는 거니까 해가 저물 무렵이 되는 거죠. 저물 무렵이 되는 거니까 시간의 경과를 알 수 있죠. 저물 무렵이 되는 거야. 그럼 시상 전개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상 전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햇볕이 좋았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고 있으니까. 자, 낮 기울은 날을 햇볕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자, 여기 장글장글한 밑줄할게. 장글장글하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해.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야? 의태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의태어, 또 음성 삼지모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햇빛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의태어를 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태어, 음성사진어 다 같이 이 말이 나와도 되는 겁니다. 선택지에. 이걸 썼다 해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써주는 거야.
자, 이 장글장글한 툇마루에 걸터 앉아서 지난 여름 도락구를 타고, 도락이 뭐야? 도락구, 트럭이죠. 일본 사람들,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영어가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락구, 도락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도락구, 도락구 이렇게 쓴 거지. 근데 이건 일본 사람들 발음 특성상, 언어 특성상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발음하는 거 보면 어때? 일본 애들? 맥도나루도? 뭐 그렇게 어쨌든 되게 희한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놀리면서 그러기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도락구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트럭입니다. 그냥 트럭. 지난 여름 도락구를 타고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 자, 바로 장진 땅. 자, 여기서 얘네들이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일했다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어. 화자하고. 장진 땅을 미출할게요. 이 장진 땅은 뭐야? 얘네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떠돌면서 일하는 곳이야라고 보면 돼. 또 떠돌며 일하는 공간. 즉, 고향이 아닌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꿀을 치고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벌들입니다. 그 벌들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 국화꽃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성들도 다 제 집으로 들어온 뒤에 이 골짜기 안으로 올 것을 생각했대요. 자, 그럼 백성들. 자, 백성들 동그라미. 아까 꿀벌들 동그라미 연결합시다. 그 화장은 꿀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우리 유이민들이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일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그 민족 또 유이민들, 화자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 꿀벌하고 우리 민족을 뭐하고 하냐면 동일시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대상을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꿀벌들이 떠들면 그래도 다시 다 돌아와서 이제 쉬는 공간에 다 모였잖아.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백성들도 우리 민족들도 자 이렇게 떠들며 일하다가 이 산골 같은 휴식의 공간에 들어와서 여름 내에 일을 했으면 이제 겨울에는 겨울잠 같은 휴식을 좀 취했으면 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게 아닌 거야. 쉼의 어떤 시간적 배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치열하게 여름 내에 힘들었다가 겨울에 좀 쉴 수 있는, 산골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꽃이 시든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겨울적 이미지, 이렇게 간단한 게 그런 식의 이미지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지나 백성들도 다 제 집으로, 자, 제 집을 네모하세요. 제 집하고 이제 통하는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지. 봐봐. 제목이 산곡이었어. 그리고 안주인에게는 거리가 있었어. 그리고 꿀벌에게는 여기 꿀벌들은 통에 들어왔었어. 통에. 그리고 백성들이 제 집으로 들어온다. 제 집.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자, 네모에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들을 휴식의 주체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의 공통점으로 연결을 하면, 첫 번째, 산곡에서는 그 휴식을 누리는 주체가 누구라고 보면 돼? 화자라고 보면 되겠죠. 화자 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리는 누구야? 안주인. 물론 여기에서 좀 화자랑 좀 차이도 보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여름 내 어쨌든 일하고 쉬는 곳을 어쨌든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꿀벌, 그리고 여기 백성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 꿀벌이 바로 뭐였다고 했지?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네모한 것들이 다 뭐다? 소망의 공간이다. 소망의 공간의 이유는 쉼을 얻을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정리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화자는 나, 그리고 화자가 바라본 대상은 여기 산곡에 집을 얘가 찾고, 그 집의 주인인 안주인도 나왔었고, 그리고 소유설들이 사는 그런 통에 대한 것들도 바라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됐었던 서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시적 상황은 공간과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공간적으로 이제 산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늦가을, 그래서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시간적 경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겨울로 가는 그런 것들이 얘가 지향하는 휴식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산곡의 빈집, 이 빈집이 역시 휴식의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서 태도는 이렇게 이제 떠들면서 일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화자가 어쨌든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 시골 한적한 빈 집에서 휴식을 소망한다. 이게 주제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겨울을 뭐 보내고 싶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표현상의 특징들인데, 자, 표현상의 특징은 여기다 다시 써줄게. 자,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시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자, 그리고 공간의 이동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상전개.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서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집을 구하는데 어떤 진행됐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대상에 대한 묘사적 의태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얘가 바라본 그런 어떤 그런 풍경들, 대상들에 대한 묘사적인 특징도 있었고요. 또 토속적인 시어들을 많이 구사했죠. 토속적인 시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 이 시어를 사용해서 어쨌든 묘사적인 거, 이 토속적인 거 둘 다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선 관계는 네, 집에서 점점 깊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도 빈집이 아니네. 아, 여기도 뭐가 쌓여 있네. 아니겠네. 안으로.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아까 나왔던 감각적 이미지. 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시상 전개. 근데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시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것들,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었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했었던 6번째, 자,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꿀벌이 뭐라고 했었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어요. 객관적 상관물에다가 우리 민중의 정서를 투영했다. 혹은 화자의 정서를 투영했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주되는 의미로서의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라 나랑 일맥상통한다라는 의미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주요. 민족이라면 되겠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자, 그럼 요거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게 낫니? 그래, 좋아요. 자, 이거 줬던 거 문제 어떤 걸 푸냐면 3번하고요. 3번하고 1번 두 개만 해봅시다. 선생님, 네. 이거 그 기체 살펴볼 작품 뒤에 있는 거 소년특강 문제 말씀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산곡, 연, 부서진 활주로 여기 세 작품 연달아 있는 거.